북한이 중국을 믿지 않는다. 워싱턴에 파장을 일으킨 보고서가 있습니다. 북한의 인식과 지금까지 주장에 따르면 소련의 붕괴로 인한 공산권의 해구산 철수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거대 패권 세력으로부터 북한이 살아남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끝까지 핵주권을 붙들어 매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결국 북핵을 유지하는 유일의 목표는 바로 김씨 왕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뒤 국내외의 핵 보유국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북한과의 대화, 북핵 해결의 열쇠 또한 김씨 왕조가 유지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이 북한이 안심할 수준으로 체결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윌슨 센터 내 의회관계실은 최근 발표한 북중 독특한 관계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대외 무역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에 아주 절실히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의심이 많고 깊이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이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보고서는 여러 가지 과거의 이유를 들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앞으로 북한에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중국처럼 일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점차 개방하는 점진주의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 보고서의 내용은 틀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바르다고 단정하기에도 애매합니다. 미중 냉전과 북한에 대한 엄청난 제재 속에서 북한과 중국은 역사상 가장 가까워 보이는 모습을 여과 없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60년대 말에 중소국경 분쟁이 발생하고 대규모 병력이 중소국경에 배치됩니다. 이때 미국은 중국의 편을 들어 소련을 견제했고, 미국을 주적이라 여겼던 북한은 동맹인 중국이 미국과 연합하여 소련과 맞서자 중국을 멀리하고 소련과 더욱 밀착하게 됩니다. 소련과 중국의 사이가 거칠어지는 만큼 북한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이용 가치는 증가했고,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교묘한 위치를 지켰던 북한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군사에서 소련은 북한을 아낌없이 지원했고, 86 아시안게임까지 소련과의 밀월 관계는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88 올림픽은 정치적으로 김일성 입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보이콧 요구를 무시하고 88 올림픽에 소련이 참가를 확정하자 북한 김일성은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북한은 소련에 다소 거칠게 반응했고, 이미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한 소련은 냉전을 유지할 힘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소련이 경제 지원을 더하지 못하게 되자 소련 연방이 급격히 해체되던 시기였습니다. 소련은 북한을 달래는 대신에 북한이 갚질 않고 있던 무기 대금과 차관을 상환하라는 압력을 넣었는데, 갚을 능력이 북한에 없었고 무성 원조라 생각하던 북한은 당황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소련과 북한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중국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경제난으로 북한에 더 지원을 못하게 된 소련에 김일성은 중국으로 눈을 돌리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의 홀대를 받았던 중국은 속으론 반기면서도 행여나 북한 때문에 겨우 틀어막은 소련과의 분쟁이 다시 발생할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소련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해구산도 경제적 지원도 포기하고 중국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중국에서 기대한 만큼의 반응이 나오지 않고 경제 군사에서 지원도 없자 군사에서 독자 노선을 걷기로 정책을 세웁니다. 북한은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1989년 미국의 정보위성이 북한 영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게 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조금씩 퍼져갈 무렵 냉전 시대가 끝나가는 것을 상징하듯 1990년 한국과 소련은 수교를 하게 됩니다. 같은 해 미국과 중국도 정상적인 수교 관계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한국과 소련의 수교, 미국과 중국의 수교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소련을 배신자라고 비판하던 북한은 미국의 수교를 요청하게 됩니다. 소련의 보란 듯이 미국과 수교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상적이라 해도 수교할 마음이 없는 미국인데
핵과 관련된 움직임이 발견되고 핵사찰을 거부하는 북한 모습은 수교를 거부할 정당성을 미국에 주었습니다. 미국의 수교를 거부당한 북한은 당황했습니다. 소련과의 수교에 이어 하루가 멀다고 동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수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정책을 펼 것이다. 서방 세계와 교역을 할 것이며 북한도 미국과 수교하고 국제사회로 나가려면 핵사찰을 받아들이라고 중국은 제안합니다. 중국의 이 제안은 미국이 중국에 요구했고 개혁 개방을 시작한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북한을 설득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IAEA 핵사찰을 수용하게 되고 한반도 전쟁 위기로는 일단락되지만 북미 수교를 통해 체제 안전 보장을 원했던 북한은 원했던 북미 수교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IAEA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 제출과 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함으로써 1차 북핵 위기를 일으킵니다. 한반도의 전쟁 기운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런 중에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하게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 기댈 곳이 없어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에선 정권이 교체됩니다. 클린턴은 카터를 북한으로 보내 북미 수교와 경제 지원을 담보로 제네바 합의를 만들었고 김일성이 사망한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선군 정치, 유훈 정치를 앞세우고 집권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부터 90년대 말까지 수백만이 굶어 죽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개방하지 않고 더욱 폐쇄 국가로 나아갔고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못했으며 중국도 이런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부시가 정권을 잡게 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연이어 침공하게 되며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핵무기를 만들겠다며 다시 NPT를 탈퇴하고 2차 북핵 위기를 일으킵니다. 중국의 개방 정책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던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육자회담을 만들어내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국의 대북 지원을 묵인하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중국을 인위적으로 끼워 놓았고 북한에 대해 영향력 강화를 원했던 중국은 기꺼이 미국이 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남북 간 화해 기류는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육자회담도 최종 결렬되고 오바마 정권 8년 동안 존재하지 않는 국가 취급을 북한은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중국은 식량과 석유를 북한에 지원했지만 중국의 영향력 확대 카드로 북한을 이용하고 북한의 폐쇄 정책을 부추겨 고립을 심화시켰습니다. 2009년 오바마 정권에서 나온 국방보고서에 중국을 출처로 하는 북한 4개국 분할 방안이 보고되었고 이 보고서에 인용된 중국 출처 4분할 안을 중국은 공식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어느 나라도 믿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2011년 하반기에는 핵을 개발해야 하는 중대한 사유가 한미연합군으로부터 체제를 수호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의 계략으로부터 북한을 지키는 것이 김정은에게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중국은 목숨줄을 쥔 것 같은 그런 위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의 경제와 군사에서 의존도가 높아갈수록 경계심이 커지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믿지 못하고 적대만 하기에는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남북한 관계 진전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북한의 절박한 사정은 중국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아쉬운 것은 미국의 태도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용인하면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북미 수교, 종전선언, 체제보장, 남북교류, 북한을 개방시키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그 대부분의 조건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것들은 의무가 아닌 권리이고 마땅한 이익이 없으면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미국을 설득할 책임이 남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안보이고 평화이며 부국강병의 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